밥을 먹고도 자꾸 뭔가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반찬이 모자랐던 것도 아닌데, 식사 중간에 배가 부르다 싶었던 것도 같은데, 그런데도 식탁을 떠나고 나면 문득 과일을 찾게 되고 달콤한 무언가가 입에 당기고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한 입 또 한 입. 혼자 있는 오후 창밖을 바라보다가 괜히 식탁 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자신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나 이상한 걸까? 예전에는 밥 한 공기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식후에도 입이 심심하고 뭔가를 더 씹고 싶어집니다. 심지어는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자꾸 입에 넣게 됩니다. 이럴 때면 괜히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기도 하죠. 왜 나는 참을 수가 없을까?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? 내가 약한 건가?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? 그런데 이런 마음 혹시 공감되시나요? 사실 이건 어르신들께 자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. 몸이 변하고 호르몬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허기질 때 우리의 식욕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. 먹고 나서도 또 먹고 싶은 마음, 그건 단순히 식욕 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안에는 외로움, 피로, 기분 저하,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 몸속 호르몬 균형이 바뀝니다.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오히려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 평소보다 더 쉽게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.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또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배는 부르지만 다시 배고픈 듯한 기분이 생깁니다.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디저트를 곁들였을 때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. 그런데 이건 누구 탓도 아닙니다. 세월이 흐르고 몸의 리듬이 바뀌면 우리는 그저 그 변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뿐입니다. 혹시 예전보다 군것질이 늘었다거나 식후에 과일이나 과자가 꼭 있어야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건 단순히 입의 욕심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지금은 그저 그 신호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. 왜 자꾸 먹고 싶은지,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, 그것이 진짜 배고픔인지 아니면 마음의 허기인지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내가 몇 번이나 무언가를 찾았는지 떠올려 보세요. 무의식적으로 손이 간 건지, 정말 필요해서였는지,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.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나요? 지루하거나 외로웠나요? 아니면 마음속 무언가가 허전했나요? 그렇다면 그 배고픔은 입보다 마음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서울 노원구에 사는 74 윤정희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.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입이 심심해서 과일을 썰고 과일이 다 떨어지면 과자를 하나 집고 그렇게 하루에도 서너 번은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셨답니다. 처음엔 나만 이러나 싶어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었고 가족들 눈치도 보였지만 어느 날 딸이 건넨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. 엄마, 요즘 뭐가 심심해? 외로우셔?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.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무언가를 자꾸 찾고 있었던 거라고요. 그 뒤로 윤 어르신은 식사 후에 간식을 찾고 싶을 때마다 차를 한 잔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. 따뜻한 생강차, 유자차, 때로는 그냥 따뜻한 물에 곡물가루를 타서 드셨죠. 신기하게도 그 습관 하나만으로도 무언가를 계속 찾고 싶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. 경남 진주에 사는 76,
박진수 어르신은 오래된 식습관 때문에 건강에 이상 신호를 받았습니다. 식후에도 늘 뭔가 부족한 느낌에 밥을 2번 먹거나 과일과 떡, 빵을 연달아 드셨죠.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고 병원에서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. 박 어르신은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받았고 밥을 먹고 10분 안에 후식을 찾는 습관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셨습니다. 그 후부터 식사량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식후 20분은 따뜻한 물만 드시고 30분 뒤 천천히 차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식으로 루틴을 바꾸셨습니다.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. 무엇보다도 자꾸만 뭔가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서서히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. 이처럼 우리 몸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. 하루 3끼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으면 오후의 식욕 폭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식사 전 물 1컵, 식사 후 차 1잔은 입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식사는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씹으며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.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조금 더 챙겨주면 식후 허기 현상이 줄어듭니다. 정제된 당이 많은 간식은 피하고 대신 삶은 고구마, 삶은 달걀, 두유 같은 건강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이유를 내 마음 안에서 한 번쯤 되짚어 보는 겁니다. 지금 나는 정말 배가 고픈 걸까? 아니면 심심하거나 외로운 걸까?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내 식욕은 조금씩 내 편이 되어줍니다. 우리의 식욕은 단지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. 그건 때로는 위로이고, 때로는 기억이고,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습관이기도 합니다. 지금 내 입이 찾는 것이 꼭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, 따뜻한 온기일 수도 있고,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주는 작은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괜히 나를 탓하지 마세요.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달라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속에는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. 이제는 나를 좀 더 다정하게 바라보며 내 마음도 내 몸도 함께 돌보는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. 오늘도 밥은 맛있게 드셨나요? 혹시 그 뒤로 입이 심심했다면 지금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?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마시는 차 한 잔. 그 순간 배도 마음도 함께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. 내 안에 있던 허기가 진짜 음식이 아닌 온기와 대화와 쉼이었음을 조용히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. 이제는 나를 너무 재촉하지 말고 나의 입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드럽게 물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밤 이불을 덮고 눈을 감기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. 오늘 하루 잘 버텼어. 괜찮아. 내일은 조금 더 내 마음을 잘 알아봐 줄 수 있을 거야. 입이 심심한 날이 와도 나는 이제 나를 더 잘 챙길 수 있을 거야. 그 작은 다짐 하나가 내일의 식사와 간식, 그리고 마음까지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.